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부인 홍라희 관장 등 가족들이 임종을 지킨 가운데 장례는 나흘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재계는 우리나라를 반도체 강국으로 이끈 큰별이 졌다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적 리더십을 보여줬지만 무노조 경영이라는 그늘도 남겼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한국의 위상을 세운 업적을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건희 회장의 생애와 그가 삼성을 글로벌 거인으로 키운 점을 조명하며 별세 소식을 긴급 뉴스로 다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생전 일본과의 인연에 주목했고,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이 주요 화제로 다뤄졌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간 멈췄던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재판부가 공판 준비 기일임에도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따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는 61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토요일 할로윈데이가 감염 확산의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고위험시설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일요일인 오늘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전국 곳곳의 공원에 나들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를 피해 청명한 가을 날씨를 즐겼습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인간은 항상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4시쯤 별세했습니다. 2014년에 쓰러진 뒤 6년여 만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자가 호흡을 하며 지냈지만 지난 목요일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재계 1위 삼성그룹을 이끌어왔던 이건희 회장이 서울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8세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관계자는 병세가 목요일부터 급격히 악화하면서 신장 기능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며 고령에다 몸 상태가 좋지 못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 등 가족들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2014년 5월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심장 기능을 포함한 신체 기능은 정상을 회복해 이번 6개월 무렵부터 안정적인 상태로 하루 10시간 이상 휠체어 운동을 포함한 재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최근까지 스스로 호흡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장례를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알려진 만큼 원불교식으로 치러집니다. 4일 동안 빈소가 마련되고 발인은 이번 주 수요일 28일 예정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는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삼성 서울병원에 빈소가 마련될 예정인데 삼성 측은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생전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알려진 만큼 장례는 원불교식으로 치러집니다. 지난 1973년 장모의 권유로 원불교에 입교한 뒤 아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함께 기도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7년 부친 이병철 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원불교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력이든 법이든 재력이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법명은 중덕으로 원불교 신자로서 덕망이 높은 교도에게 증여하는 법호도 받았고 일종의 훈장격인 대호법 법훈까지 받았습니다. 공부와 사업에 큰 업적을 쌓은 교도에게 주는 법훈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재가 교도들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위 단계를 대호법이라고 합니다. 원불교 장의위원회는 매주 토요일 서울 원남교당에서 천도제를 진행하고 다음 달 8일에는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의 발의는 오는 28일이며 장지는 에버랜드 또는 수원 선산에 마련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쓰러진 뒤에 삼성 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의 빈소도 삼성 서울병원에 마련됐는데요. 장례식장에 서영수 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 빈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빈소는 오늘 오후 이곳 장례식장 지하 2층에 마련됐는데요. 빈소를 처음 찾은 사람은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빈소를 찾아 1시간 반가량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상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후 5시쯤 아들, 딸과 함께 빈소에 왔습니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이 부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 밖에 범현대가인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과 정몽규 HDC 회장 등 일부 재계 인사가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잠시 뒤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이나 외부 조문은 제한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까지 취재진과 이건희 회장의 가족, 친지를 제외하고는 조문 행렬이 뜸한 상황입니다. 삼성 측이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례식장에서는 취재진을 포함한 일반인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빈소 내부에도 50인 미만으로 제한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문객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삼성 임직원들의 조문도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이건희 회장과 인연이 깊은 삼성 전 현직 사장단 조문이 내일부터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내부 시스템에 마련한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임직원들이 이건희 회장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번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양방송 이사로 시작했지만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2대 회장이 됐죠.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겠다던 다짐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동양방송을 시작으로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고생스런 기업 경영을 맡기지 않겠다는 창업주 이병철 선대 회장의 배려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삼성그룹 총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삼성을 세계 초인류로 만들겠다던 이 회장의 패기 넘치던 다짐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삼성의 비약적 성장을 뒷받침했던 반도체와 휴대폰 사업 선두 탈환을 위해 노키아, 모토로라 등 당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마다치 않고 과감히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9천억 원이던 그룹 시가총액은 이 회장이 이끈 27년 동안 318조 7천억 원을 기록해 약 350배 증가했고 병상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성장을 거듭해 약 524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10조 원이 채 못 되던 매출 역시 338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무려 34배 불어났습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는 꿈 하나만을 위해 끝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줬던 이건희 회장의 의지는 오랫동안 기억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향후에 디지털 경제를 이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의 핵심도 역시 반도체 기술입니다. 지금이야 뭐 당연시 되는 것입니다만 46년 전엔 그렇지 않았죠. 고인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하던 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해서 세계 1위로 우뚝 섰습니다. 애니콜의 신화도 바탕은 이 반도체였죠. 이상범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4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합니다. 당시 삼성 계열사 이사였던 이 회장은 기술 속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개인 돈으로라도 인수하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1983년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도쿄 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뚝심은 1986년 7월 삼성이 1메가 D램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불모지와 같은 환경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1984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한 이후 1992년부터 반도체 최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분기 매출 기준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44%며 낸드 플래시는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 회장의 집념과 사랑은 모바일 신화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 반드시 한 명당 한 대의 무선 단말기를 가지는 시대가 온다는 확신으로 이 회장이 점 찍은 사업은 휴대폰이었습니다. 뒤늦게 생산에 뛰어들었으나 1995년 애니콜은 전 세계 휴대폰 시장 1위였던 모토로라를 제치고 국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애플사뿐 아니고 하고 관계없는 전자 회사가 아닌 회사들까지도 삼성에 대한 견제가 커지고 있어요. 이 회장의 애니콜 신화는 세계로 뻗어갔고 갤럭시 S2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인 삼성은 2011년 3분기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등 지금까지 성공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발언으로 신경영을 선언했고 또 분량이 많은 핸드폰 15만 대를 불태우기도 하는 등 위기를 변화로 삼았고 또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1993년 초 이건희 회장은 미국 가전마트 한 구석에서 삼성 제품이 냉대받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회장은 일본 기업 교세라에서 영입한 후쿠다 다미오 삼성전자 고문으로부터 같은 해 6월 일명 후쿠다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자만심에 빠졌다. 디자인을 적당히 절충하려 한다는 내용의 경로한 이 회장은 양에서 질로 경영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회장은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호텔로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아직도 회자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삼성의 신경영은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품질 경영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계속 분량 안 된다. 질을 향해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양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다. 1995년 무리한 출시에 불량률이 11.8%에 달한 애니콜 15만 대를 불태우는 화형식도 화제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왕족을 먹여 살린 과거와 달리 21세기엔 천재 한 명이 수십만 직원을 먹여 살린다며 인재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기술개발력, 교육과 같이 하고 있지만 인재들을 더 천재화시켜서 키워야죠.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위기의식을 앞세운 경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품질 경영부터 인재 경영, 디자인 경영 등까지 위기마다 기회로 바꾼 이건희 회장의 2014년 쓰러지기 전 마지막 신년사 역시 시대에 안 맞는 관행은 버리라는 일침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 회장은 스포츠계에서도 거인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레슬링과 연을 맺은 뒤 대한레슬링협회장을 지내면서 수준을 높였고 또 이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 평창올림픽 유치를 이끄는 등 우리 스포츠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세계 8번째로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대한민국. 그 뒤에는 이건희 회장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그다음에는 유치위원회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1996년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건희 회장은 18년 동안 스포츠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한국을 스포츠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회장의 스포츠 사랑은 10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사대부고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약한 이건희 회장은 전국 대회에서도 입상한 선수 출신입니다. 힘이 장세, 힘이. 오직 하면 우리가 배꼽이라고 별명을 줬어요. 시합은 레슬링 시합, 전국 체육전 예선이니 전국 선수권대회이니 이 친구가 선수로 나갔죠. 상도 찼죠. 잘했어요, 하여튼. 1982년부터 1997년까지는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을 맡아 300억 이상을 지원해 비인기 종목이었던 한국 레슬링을 금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업가로서 스포츠에 대한 투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스포츠단 운영은 단순한 사회 공헌 차원이나 스포츠 발전 기여 차원 이상이라고 판단한 이 회장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올림픽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레슬링 선수에서 스포츠 외교관까지. 이건희 회장은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투자로 스포츠 코리아를 이끈 진정한 스포츠인이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삼성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이 회장의 족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차민아 기자 나왔어요. 차민아 기자, 오늘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이건희 회장의 어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87년 12월에 회장직에 취임을 했는데요. 당시에 취임 일성이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 약속은 지켜졌고요.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봤듯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벽을 깨닫고 결국 93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실상 제2의 창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죠. 당시 이건희 회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해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 지금 안 변합니다. 인류가 되려면 지금 당장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때 또 다른 어록도 있지 않았어요? 네, 이때 굉장히 주옥 같은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또 뛸 사람을 뛰고 놀 사람은 놀아라. 대신에 남의 발목을 잡지 말아라. 이런 워딩을 했고요. 부장까지 오후 6시면 다 퇴근해라. 놀아도 된다. 놀 거면 제대로 놀아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이런 분위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 회장이 어떻게 30년가량 먼저 내다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정도 큰 회사가 선언을 했다고 바로 바뀌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제품 하용식이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신경영을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룹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 회장이 2년 만에 또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삼성전자 운동장에서 벌인 화형식인데요. 과거의 단절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한창 휴대폰 개발을 지휘하던 90년대 후반 당시에 애니콜을 뜯어보면 기판에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글자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저 애니콜 초창기 모델 같은데 안에 저런 할 수 있다는 믿음, 저런 글자가 박혀 있었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 정도 의지를 갖고 있었으니까 오늘날의 갤럭시 S 시리즈가 또 나왔고 괴물 같던 노키아와 모토로라, 애플까지 제칠 수 있었겠죠. 네. 2014년 신년 할애식도 굉장히 주목받는 멘트였는데요. 사업의 질을 넘어 품격과 가치를 높이자.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관행을 떨쳐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적용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뭐 고인의 삶은 변화와 혁신이 화두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뭐 공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늘도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사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다시피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폭로였습니다. 예. 당시에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왔고 결국 특검 수사로 이어졌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2년 후에 경영에 복귀하기까지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경영에 복귀했는지 들어보시죠.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 네, 자연인 이 회장 개인적으로도 마청, 이맹희 전 회장 등 형제 간 상속 분쟁도 있었습니다. 네. 이맹희 전 회장도 별세를 했고 이건희 회장까지 별세하면서 당사자 간 화해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자, 고인이 고비마다 이제 일어설 때마다 다른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계가 일제히 애도를 표하면서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한국 재계의 큰 최고의 리더라고 회고하면서 한국 산업 고도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 혁신 정신을 이어받아서 1등의 길을 가겠다는 다짐도 재계는 잊지 않았습니다. 재계 오너들도 직접 조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빈소 내부에 50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각 그룹은 내부적으로 조문 시간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이 큰 업적을 이룬 만큼 앞으로 뉴 삼성에도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도 이 회장의 별세에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상가에 조화를 보내고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유족에게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킨 이건희 회장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호조 경영 같은 그늘도 있었다며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삼성이 태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었습니다. 정경유착과 문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 계좌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은 낡은 경영과 결별하라고 지적했고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 임원 출신인 양양자 의원은 이 회장이 현장 직원을 격려하고 인재 양성에 힘썼다고 회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회장이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경제 선각자라고 평가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도전, 혁신 정신을 배우자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인재에 대한 애정과 철학은 지금도 인재 육성의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였던 선각자셨습니다. 정의당은 이 회장은 정경유착과 문호조 경영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역사를 지우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 대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화와 함께 조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애도 메시지를 유족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2014년부터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이 완전한 이재용 체제의 뉴 삼성 개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마지막 승계 절차인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직 승진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재용의 뉴 삼성을 만들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 문제입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주식의 가치는 18조 원으로 국내 부동의 1위이자 세계적으로도 67위에 올라 있습니다. 상속세만 10조 원 안팎에 달하는데 세금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의해도 오너 일가가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 원이 넘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도 변수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총 자산의 3%를 넘는 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양이 4억 주, 20조 원에 달합니다.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관건입니다. 일단 다 승계를 하실 거고 상속세 납부 문제는 수년하면서 계속해서 납부하시지 않을까.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 상속 제도를 한 번은 손을 봐야 되는. 이건희 회장 별세로 3남매의 남매 경영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계열 분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지난 1월 이후 멈췄던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의무 출석은 아니지만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부친의 별세로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0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례적인 훈계를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만 51세의 이건희 총수는 삼성 신경영을 선언했는데 똑같이 그 나이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에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삼성은 곧바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도 나선 바 있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이에 특검은 재판이 편파적이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9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된 재판에선 준법감시위 성과가 이 부회장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운영을 평가할 전문 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지만 특검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임에도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청한 상황. 하지만 공교롭게도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상주인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했는데 낮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죠. 전국 곳곳엔 단풍 나들이 나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꽃은 상고대가 피면서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가을 풍경들 정치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강변에 코스모스가 한가득 피었습니다. 꽃길 따라 걷는 시민들이 가을 정치에 푹 빠졌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사진을 찍는 연인의 표정에서 웃음꽃이 엿보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서 데이트하는 거라서 날씨 걱정도 했었는데 바람도 시원해서 너무 좋고. 코로나19로 학교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없던 아이들도 모처럼 가족들과 추억을 남깁니다. 너무 집에만 있으면 핸드폰만 하고 TV만 보고 하니까 차라리 나와가지고 좀 걷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대신에 사람 너무 많은 데는 조금 꺼려지는 건 사실이고. 아쉽게도 가을 축제는 취소됐지만 이 노란 꽃물결이 펼쳐지면서 화창한 날씨 속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도심 서울 숲에도 가을이 물들었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장식 앞에서 연인들은 사진을 찍고 잔디밭에선 모처럼 소풍을 즐겼습니다. 명부 작성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도 잊지 않았습니다. 야외 장소다 보니까는 코로나 위험해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여기 걸으면서 좀 힐링도 하고. 낮에는 화창했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제주 한라산 정상에는 나무마다 얼음꽃인 상고대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며 곳곳에 지난해보다 일찍 서리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1명으로 어제에 이어서 두 자릿수를 지켰습니다. 소규모라 해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역시 문제인데요. 당국은 오는 주말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유흥시설에 대해서 방역 점검에 들어갑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가 어제 77명으로 확진자가 줄어든 다음 다시 16명이 줄었습니다. 숫자로는 감소세지만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입니다.
13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기도 부천의 한 발레학원에서는 하루 새 확진자가 3명 늘어 16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행복회 요양원에서는 확진자가 11명 늘어 총 46명이 됐고 군포 의료기관과 안양 요양시설 관련 감염자도 3명 늘어 누적 37명이 됐습니다. 오는 31일 헬로윈데이도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제2의 이태원 클럽 사태가 될 수 있다며 클럽 등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파티나 축제를 자제해 주시고 혹여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시면은 방역수칙인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두기와 같은 것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한편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으려고 서울 영등포구는 사흘간 보류한 독감 예방접종을 다시 하라고 관내 의료기관에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금 유럽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루에 2만 명, 프랑스는 3일 연속 4만 명을 넘기면서 주요국들 모두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경제, 금융, 패션의 중심지 밀라노 거리입니다. 주말 밤이지만 건물은 모두 불이 꺼졌고 거리에 인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이탈리아 당국이 밤 11시부터 야간 통행을 금지하자 밀라노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당국의 극약 처방에도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이틀 연속 하루 2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며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했습니다. 프랑스도 사흘 연속 하루 4만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사흘 전 야간 통행 금지 지역을 추가로 확대했지만 시민들의 반발만 사고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Pour nous, ça reste assez compliqué vu qu'on a déjà une grosse perte pendant les 2 mois du confinement. Donc là, c'est une deuxième vague qui vient. Ça va être assez compliqué pour nous. Mais bon.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입니다. 프랑스는 파리 등 주요 지역 병원 병상이 가득 찼고 의료진이 부족한 체코와 러시아는 급기야 의과대학생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Очень тугие лямки. То есть поначалу первое дежурство было невыносимо работать. 각국이 추가 고강도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유럽은 이미 코로나19 2차 팬데믹 공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서울 덕수궁의 단풍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혹시 덕수궁에 나들이 가볼까 하신다면 전시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미술부터 근대 건축까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다채로운 전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궁궐의 유려한 단청 밑으로 파란색 선들이 가지런히 반복됩니다. 지난 23일 개막한 제1회 아트플랜트 아시아에서는 이우환, 박서보 등 단색화 작가를 비롯해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실험적인 전시가 곳곳에 마련됐고 관람객은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궁 안에서 전시회를 하는 게 너무 인상 깊었고 직접 오브제를 몸에다가 걸치고 돌아다니는 게 색다른 것 같아요. 자연볕에 이렇게 노출돼서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동시대 작가들이 세대를 아울러서 있는 전시라서 되게 그게 기대가. 일사늑약이 체결된 중명전에서는 1883 러시아 청년 사바틴 조선에 오다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당시 생생한 목적담은 물론 경복궁 관문각, 러시아 공사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Архитектор Его Величества короля Кореи, как сам себя в переписке называл Афанасий Иванович, смог объединить в своих творениях многовековые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и новые западные тренды.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덕수궁이 새로운 볼거리로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추웠지만 낮에는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도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9도, 대전이 8도, 전주가 7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전주가 20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맑고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내일 낮에 중서부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쾌청했습니다. 밤에도 하늘빛이 맑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수요일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고인의 어록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회사와 나라의 손해다. 이 말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